3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많이 변하게 만듭니다. 38살의 정민은 해외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땀 흘려 일했죠.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정민은 아내 유나가 마중 나와 있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유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갔다고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실망감을 삼키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3년 만에 돌아오는 집인데 마중도 없다는 게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한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이 마주한 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예전에 없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수입 와인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브랜드 향초가 은은한 향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정민이 알던 검소하고 실용적인 취향의 아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나와 정민을 맞이했지만 포옹은 짧았습니다. 당신 없는 동안 집안 분위기 좀 바꿔봤다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정민은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런 걸 샀냐고 물었죠. 유나는 친구들이 소개해준 중고 매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눈에는 그 가구들이 중고로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하고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부부의 저녁치고는 너무나 침묵이 많았죠. 유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지만 계속해서 진동이 울렸어요. 정민이 누구냐고 묻자 유나는 학원 동창들이라며 급히 화면을 확인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유나를 바라보며 정민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침대에 누웠지만 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 누운 유나는 금방 잠들었지만 정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년 동안 영상통화로 보던 아내의 모습과 지금 눈앞의 아내가 왠지 달라 보였죠. 표정도 말투도.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낯설었어요. 정민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민은 긴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정민은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었고 유나는 별일 없으면 일찍 들어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투조차 예전과는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유나가 나간 후 정민은 혼자 남은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예전에 없던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급 디퓨저 명품 쿠션. 심지어 남자가 쓸 법한 고급 텀블러까지 있었죠. 정민은 이게 자기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텀블러는 정민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유나가 출근한 후 차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엔진 상태도 확인할 겸이었죠.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조수석 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을 뻗어 확인해 보니 좌석 틈새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건 룸카페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본 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평일이었고 시간은 오후 3시였죠. 금액은 8만 원이 넘었어요. 룸카페에서 혼자 그 시간에 8만 원어치를 쓴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유나가 평일 낮에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거였어요. 정민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서서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죠. 그 안에는 정민이 본 적 없는 명품 화장품들이 가득했어요. 립스틱 하나에도 몇십만 원은 하는 브랜드였습니다. 파운데이션, 향수, 아이섀도우까지 모두 고가 제품이었어요. 유나는 예전에 저렴한 제품만 쓰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걸 쓰게 됐을까요? 옷장을 열었을 때 정민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원피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가슴골이 드러나는 디자인, 몸의 라인을 강조하는 스타일, 예전의 유나라면 절대 입지 않았을 옷들이었죠. 속옷 서랍을 열어보니 레이스가 달린 고급 란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10만 원이 넘는 속옷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산 걸까요? 정민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민이 몰랐던 걸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나가 퇴근했을 때 정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냐고요. 유나는 그렇다며 학원 동창들이랑 가끔 모임을 갖는다고 했어요. 정민은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곧 웃으며 친구들이랑 간 거라고 대답했어요. 정민이 평일 낮에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 묻자 유나는 그날 연차 썼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췄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손은 계속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시선도 정민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정민은 유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안한 손동작이었어요. 그날 밤도 정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유나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3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서로 어색한 것뿐일까 하지만 영수증, 명품, 화장품, 고급 속옷, 그리고 유나의 불안한 반응까지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정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이대로 의심만 하며 지낼 순 없었어요. 진실이 뭐든 간에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유나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정민의 착각인지 확인해야 했죠. 그렇게 정민의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발급된 영수증이었는데 PT 30회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죠.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는 결혼 전부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땀 흘리는 게 싫다며 헬스장은 절대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PT 회원권 외에 남성용 스포츠 타월 세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성 전용 프로틴 보충제까지 구매 목록에 있었죠. 정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나가 왜 남성용 제품을 샀을까요? 혹시 정민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녁에 유나가 돌아왔을 때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운동하냐고요. 유나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친구들이 권해서 시작했다고 대답했어요. 몸도 좀 만들고 건강도 챙길 겸 시작했다는 거였죠. 정민이 PT까지 받냐고 묻자 유나는 그래야 제대로 배운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민에겐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정민은 영수증에 적힌 헬스장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형 헬스장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회원들도 꽤 많아 보였죠. 정민은 카운터로 다가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어요. 둘러보는 척하면서 정민은 직원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여기 다니는데 잘 나오는지 궁금하다고요. 이름이 유나라고 하니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유나 회원님 잘 알죠. 열심히 다니시던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민은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유나님이랑 같이 오기로 했던 도훈 트레이너님 오늘은 안 계신 줄 알았는데요. 라는 말이었어요. 정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오기로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트레이너와 회원이 같이 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정민은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 트레이너분 이름이 뭐라고 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강도훈 트레이너요. 여기서 제일 인기 많으신 분이에요. 특히 여성 회원들한테 인기가 많죠. 친절하고 운동도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정민은 강도훈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33살쯤 되어 보이는 트레이너 사진이 벽면에 붙어 있었어요. 잘생긴 외모에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가진 남자였죠. 정민은 상담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유나가 말했던 운동 친구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강도훈이라는 트레이너가 있었죠. 같이 오기로 했다는 직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도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봤지만 개인 계정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헬스장 공식 계정에는 도훈의 사진이 여럿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운동 시범을 보이는 영상, 밝게 웃는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정민은 사진 속 도훈의 모습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왜 유나가 이 남자에게 PT를 받는지, 남성용 제품까지 사준 건 또 뭔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둘의 관계가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민의 가슴 속엔 불안과 의심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늦게 들어왔을 때 정민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오늘 운동 갔다 왔냐고요. 유나는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정민은 유나의 운동 가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땀에 젖은 운동복과 함께 남성용 타월이 하나 들어있었죠. 정민이 산 적도 없고 쓰는 것도 아닌 그 타월이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유나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옷도 신경 써서 고른 흔적이 역력했죠. 몸매가 드러나는 니트에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정민이 어디 가냐고 묻자 유나는 학원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다고 대답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유나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유나가 집을 나서고 10분쯤 지나서 정민도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나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정민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차는 시내 중심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친구들을 만난다던 유나는 번화가의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정민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유나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유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테라스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미 누군가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헬스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강도훈이었어요. 도훈은 캐주얼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채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유나가 다가가자
도우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학원 친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정민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줌을 최대한 당겨서 두 사람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유나와 도우는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아니, 그것보다 더 친밀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행동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훈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유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끼듯 도훈의 손을 꼭 쥐었죠. 정민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건 멈추지 않았어요. 잠시 후 도훈이 유나의 머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는 거였어요. 유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죠. 그리고 이번엔 유나가 도훈의 셔츠 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를 떼어주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정민은 그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데 도훈이 자연스럽게 유나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유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죠.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은 차 안에서 몸을 낮춘 채 계속 촬영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도훈의 차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수입차였어요. 도훈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유나는 주저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여러 번 타본 것처럼 익숙한 동작이었죠. 도훈은 운전석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민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훈의 차가 출발하자 정민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 쪽으로 향했죠. 10여 분을 달리다가 한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민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도훈과 유나는 차에서 내려 또 한 번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모텔 입구로 걸어 들어갔어요. 정민은 그 장면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 시간과 장소가 모두 명확하게 담겼죠. 정민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 앉아 정민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확신이었죠. 정민은 휴대폰 속 사진과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정민은 더 필요했습니다.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계인지 알아야 했죠. 그리고 도훈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 했어요. 정민은 차에서 내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도훈에 대한 정보를 더 찾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앉아 정민은 노트북으로 강도훈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헬스장 공식 계정에는 많은 게시물이 있었어요. 회원들과 함께 운동하는 사진, 트레이닝 시범을 보이는 영상, 건강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게시물까지 다양했죠. 정민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영상 플랫폼에서 헬스장 홍보용 짧은 영상을 발견했어요. 30초짜리 영상이었는데 도훈이 직접 출연해서 운동 동작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트레이너님 멋지다, 운동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특히 여성들의 댓글이 많았죠. 정민은 씁쓸한 기분으로 영상 설명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계정이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헬스장 공식 계정, 협찬 업체 계정, 그리고 개인 계정 몇 개가 더 있었어요. 정민은 태그된 계정들을 하나씩
클릭해보기 시작했죠. 대부분 헬스장 관련 사람들이거나 회원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서진이라는 계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서진의 계정은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계정에 들어가 게시물들을 살펴봤어요. 최근 게시물에는 임신한 배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행복한 예비 엄마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태교 음식 만드는 과정, 아기 방 꾸미기, 출산 용품 준비하는 모습까지 평범하고 따뜻한 게시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민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일주일 전 게시물이었습니다. 곧 아빠 되는 남편에게 준비하는 태교 음식이라는 제목과 함께 음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강도훈이라는 이름이요. 정민은 화면을 멈춘 채 한참을 그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한서진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나이는 32이었습니다. 자기소개란에는 임신 7개월 예비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을 믿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더 과거 게시물을 살펴보니 도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여행 사진, 데이트 사진, 결혼식 사진까지요. 1년 전쯤 올라온 결혼식 사진에는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100년 해로하세요. 예쁜 아기 낳으세요. 라는 덕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한서진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이 여성도 자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가는 줄도 모른 채 태교 음식을 만들고 아기 방을 꾸미고 있을 거였습니다. 임신 7개월이면 곧 출산이에요. 정민은 자신의 상황도 억울했지만 한서진의 상황은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정민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서진은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었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정민은 한참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한서진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자기 일만 처리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민은 계속 한서진의 게시물로 돌아갔어요. 행복한 미소로 배를 쓰다듬는 사진. 남편 도훈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출산을 앞두고 설레하는 글들이 정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한서진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민은 한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익명으로 보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직접 신분을 밝히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한서진이 믿을까? 증거를 함께 보내야 할까? 정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훈이라는 남자는 두 사람 모두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정민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한서진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메시지를 여러 번 다시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어요. 너무 직설적이면 한서진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고, 너무 에둘러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았죠. 고민 끝에 정민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 남편과 제 아내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라고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정민은 오늘 촬영한 사진 몇 장을 골라서 함께 전송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사진,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요. 영상은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 일단 보류했어요. 정민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유나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다며 웃었습니다. 정민은 그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다음 날 아침 정민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며 정민은 직감했어요. 한서진이라는 거려 손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 어제 메시지 보내신 분 맞으시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정민은 조용한 카페를 장소로 제안했습니다. 2시간 후 한서진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정민은 카페에 미리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준 채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서진은 정민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고 한서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죠.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느낀 이상한 점들 룸카페, 영수증 헬스장, 영수증 명품 화장품과 속옷들. 그리고 헬스장에서 도훈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순간까지요. 한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마치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이요. 정민은 어제 목격한 장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모습. 그리고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요. 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서진은 사진 속 도훈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한서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정민은 물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서진이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한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사진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최근 도훈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죠. 핸드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욕실에 갈 때도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대요. 정민은 한서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아내 유나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같이 확인해요. 확실하게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공동 증거 수집을 결정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이지만 둘이 함께하면 더 정확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한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민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정민과 한서진은 일주일 동안 도훈과 유나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유나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도훈의 헬스장 근무 시간을 파악했어요. 한서진은 집에서 도훈의 행동을 관찰했고 정민은 유나를 지켜봤죠. 며칠간의 관찰 끝에 두 사람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쯤 둘이 만난다는 걸 알아냈어요. 한서진이 도훈의 핸드폰 위치 공유 기록을 몰래 확인해 봤더니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헬스장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30분 후엔 항상 근처 모텔 근처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죠. 정민도 유나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했는데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화요일 정민과 한서진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정민은 헬스장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한서진은 몸이 무거워서 차 안에서 촬영을 맡기로 했죠. 두 사람은 각자 위치에 미리 도착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헬스장 뒤편 주차장이 보이는 곳을 확보했어요. 오후 3시 50분쯤 도훈의 검은색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즉시 한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훈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안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줌을 최대한 당겨서 도훈의 차를 화면에 담았어요. 10분쯤 지나자 유나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정민은 침착하게 촬영을 시작했어요. 유나는 주위를 살피며 도훈의 차 옆에 주차했죠. 차에서 내린 유나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게 보였습니다. 도훈이 차에서 내려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본 후 껴안았어요. 정민의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건 멈추지 않았죠. 포옹은 길었습니다. 도훈이 유나의 허리를 감싸고 유나는 도훈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키스까지 했습니다. 정민은 그 장면을 모두 연속 촬영으로 남겼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도훈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조수석에 올랐고 도훈은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 정민은 한서진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죠. 한서진은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의 차가 도착하면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민도 서둘러 카페를 나와 자기 차로 향했어요. 도훈의 차는 예상대로 모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은 멀찍이 뒤따라가며 위치를 한서진과 공유했어요. 모텔 앞에 도착한 도훈의 차는 후미진 곳에 주차했죠. 한서진은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민도 도착해서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도훈과 유나는 차에서 내려 또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모텔 입구로 걸어갔어요. 정민은 입구 간판과 함께 두 사람의 뒷모습을 선명하게 담았죠. 시간도 확인할 수 있게 화면 구성을 신경 썼습니다. 한서진도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했어요.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정민과 한서진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촬영 영상과 사진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명확하게 담겨 있었죠.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과 행동까지 완벽했습니다. 한서진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민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집에서 유나의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유나가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였죠. 컴퓨터를 켜보니 카카오톡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재빨리 도훈과의 대화창을 열어봤어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 서로 애정 표현하는 대화 만남.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는 내용까지 모두 있었어요. 정민은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죠. 스크롤을 내리며 과거 대화까지 모두 캡처했습니다. 6개월치가 넘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정민은 서둘러 파일을 자기 이메일로 전송하고
컴퓨터를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유나가 나왔을 때 정민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유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민과 한서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 영수증까지 완벽했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죠. 이혼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소송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배신자들과의 대면뿐이었어요. 주말 아침 정민은 유나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유나는 무슨 일이냐며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정민은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둔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도훈과 손을 잡고 있는 유나의 모습이었어요. 유나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죠. 정민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요. 유나는 입술을 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보여주자 유나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민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정민아, 미안해. 잠깐 흔들린 거야. 정말 미안해. 제발이라며 울먹였죠. 하지만 정민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게 유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하자. 감정은 이미 끝났다고요. 유나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정민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고생하며 번 돈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정민은 변호사 연락처를 유나에게 건네며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했죠.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같은 시각 한서진도 도훈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배를 감싸며 도훈 앞에 증거 자료를 펼쳐 놓았어요. 도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죠. 한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럴 수 있냐고요. 곧 태어날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도훈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한서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우리 아이가 태어날 세상엔 당신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상간소송 고지서를 도훈 앞에 던졌어요. 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민과 한서진은 각각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진행은 빨랐어요. 유나와 도훈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모든 증거가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완벽했어요. 법원은 정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유나에게 있다고 판단했죠. 재산 분할에서도 정민이 대부분을 가져갔어요. 3년간 해외에서 번 돈도 모두 정민의 몫이었습니다. 유나는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죠. 결혼 생활 10년의 끝은 유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한서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후 양육권은 전적으로 한서진에게 돌아갔어요. 도훈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했고 한서진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죠. 게다가 정민이 제기한 상간소송에서도 패소의 추가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도훈의 통장 잔고는 텅텅 비어갔어요. 도훈은 헬스장에서도 퇴사해야 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거든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죠. 트레이너로서의 명성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헬스장에 취직하려 해도 소문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도훈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선이 달라졌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죠.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계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빈손으로 집을 나온 유나는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며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죠. 한서진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은 동지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한서진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보며 힘을 얻었어요. 혼자 키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행복했죠. 정민이 축하 선물을 보내주었고 한서진은 고마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응원하는 사이로 남았어요. 어느 날 정민과 한서진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서진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어요. 정민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다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배신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도 서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